50대 직장인 A씨는 2달 전부터 아침에 대변을 본 뒤에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변을 보고 싶은 기분이 자꾸 들어 하루에도 여러 차례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면 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아내의 권유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직장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누며 그중 직장은 S상 결장부터 항문까지 대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생기는 암이 직장암입니다. 보통 직장암은 직장 점막에서 발생하는 선암이 대부분이나 드물게 신경내분비 종양이나 림프종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직장암은 연령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50세 이상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엔 전 세계적으로 호발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나이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외에도 직계가족 중에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린치 증후군과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으신 경우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그 외에도 비만이나 음주, 흡연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암은 전체 대장암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결장암보다 환자가 많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직장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직장암의 위험은 50대 이상의 나이 또는 붉은 고기, 가공육을 많이 먹지만 채소나 과일은 잘 먹지 않는 경우가 더 커집니다. 결장암과 마찬가지로 직장암 또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발견이 어려운데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잔변감이 있거나 배변 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 혹은 설사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기거나 혈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치열이나 치액 등과 같은 항문 질환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라서 자칫 간과하고 지나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직장은 주먹 하나 크기의 좁은 골반 중앙에 위치하는데 전방은 전립선이나 질 등 생식기와 인접하고 측면은 골반 혈관과 신경이, 후방엔 천골이 자리하는데요. 따라서 직장암은 인접한 다른 장기에 전이되기가 쉽고 결장암과는 달리 재발률과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 직장암이 발생한 위치와 암이 직장벽을 침범한 깊이,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은 상부, 중간, 하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직장에 인접한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지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이나 정관, 정낭 그리고 전립선이 직장과 인접해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이나 질의 후벽과 가까워 암이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변 구조물들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문과 가까운 하부 직장암의 경우 암을 남기지 않고 완전 절제를 하기 위해서 관략근 보존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 전 자세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암은 결장암과 마찬가지로 수술적 절제가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술은 저위전방 절제술인데요. 직장은 지방 조직과 림프 혈관 조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조직들 안에 암세포가 퍼져 있을 수 있는데요. 저위전방 절제술은 주변 신경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골반으로부터 직장과 직장 주변의 지방 및 림프 혈관 조직을 포함하여 절제하는 수술법입니다. 다른 장기에 전이가 없는 직장암의 경우 직장암의 위치가 관략근 손상 없이 암을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항문과 가까운 하부 직장암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항문을 보존하기 어렵거나 암의 크기가 커서 암을 완전히 절제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수술 전 방사선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을 하여 암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암의 위치와 수술 전의 병기 그리고 환자분들의 체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관략근을 침범한 하부 직장암은 항문을 보존하지 못하여 영구적인 장루가 필요하거나 수술 후에도 잦은 배변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신 후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는 조직 검사 결과 재발이나 전이의 위험이 높거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기 직장암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직장암 증상이 의심돼 병원을 찾게 되면 우선 항문 수지 검사와 항문 직장경을 통해 1차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대장 내시경을 통해 직장과 나머지 대장을 검사해 직장암 유무를 판별하는데요. 직장암으로 진단된 경우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T나 골반 MRI 검사를 시행하고, 직장암의 경우 폐 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흉부 CT 역시 필수적입니다. 일부 직장암에서 수술 전 방사선 화학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수술 전 방사선 화학 치료는 약 한 달이 소요되고, 수술은 방사선 치료 완료 후 6주에서 8주 뒤에 진행합니다. 수술기구의 발전으로 복강경과 로봇 수술을 통해 좁은 골반 안에서도 좀 더 세밀한 기구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가장 큰 변화로는 올해 10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선행화학요법이라고 하여 2, 3기 국소 진행성 직장암에선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엔 다른 장기의 전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경우 수술 전 방사선 치료만 가능하여 방사선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는 추가적인 치료 없이 수술을 바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전신적인 항암 치료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장암 수술 전 기존의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직장암의 수술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항문과 얼마나 가까운 부위에 암이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항문을 포함하여 절제하는 복해음 절제술이 흔했으나, 최근에는 수술기구의 발달로 항문을 보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국소 진행성 직장암의 10에서 20%는 골반 쪽으로 암세포가 퍼져나가는데요. 측면 골반 지역의 림프샘까지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배뇨 기능 장애와 성기능 장애 위험이 커져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직장암의 치료에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느냐일 것입니다. 암의 크기를 줄여 수술 시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인접한 주변 구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사선 치료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을 쏘는 부분만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소 치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 항암 치료는 혈액을 통해 항암제가 퍼지므로 원격 전이의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만약 완전히 암세포가 사라지는 완전 관해가 된다면 수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직장암 환자분들이 기존에 겪으셔야 했던 수술의 부작용과 장루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암으로 직장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절제하면 변이 아주 잦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은 대변을 저장했다가 모아서 배출하는 곳인데, 그것이 작아지거나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증상은 점차 나아지긴 하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개 수술 후 6개월이 되면 크게 호전되고, 그 후 약 2년 사이에 서서히 더 좋아집니다. 방사선 치료는 일부 환자에서 전신 무력감이 흔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직장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직장 주변의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나 방광의 기능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며, 수술 후 배변 횟수의 증가나 변을 참지 못하는 증상, 잔변감 등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배변에 대한 불안함을 겪기도 하며, 장루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정서적인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직장암은 전이 되면 치료할 수 없나요? 대답은 NO입니다.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직장암도 전이가 있다고 해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이가 있는 4기 직장암의 경우 전신적 항암 치료가 우선이 되나, 혹시 암의 크기가 너무 커서 배변에 어려움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보조적으로 장루를 만들고 항암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장암에서 흔한 간이나 폐 전이의 경우 전이병변이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면 수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직장암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 장루, 즉 인공항문이 필요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은 NO입니다. 장루가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의료진도 알기 때문에 장루는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에 한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직장암 수술 시 장을 절제한 후 이어준 문합 부분이 잘 아물지 못하거나 혹은 장 절제 후 바로 문합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장류를 만들게 됩니다. 직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율이 높지만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되면 치료가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한 최신 치료법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만큼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치료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습니다. 직장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주기적인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이상에선 1년 주기로 분변 자멸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암의 크기가 작거나 암 전 단계인 전암성 병변 같은 경우에는 분변 자멸 검사로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50세 이하이거나 분변 자멸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셨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주기적으로 받아보시고 혹시나 배변 습관의 변화나 혈변이 있으실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을 내원하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